기비와 추비 유효기간 그리고 비료의 흡수 모습.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선재입니다. 오늘은 텃밭지기들이 궁금해하는 작물 재배에서 원리적 내용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을 소개하려 합니다. 번님들은 혹시 씨앗을 심어놓고 싹이 움트는 모습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가장 흔하고 친근한 무씨와 옥수수씨 새싹 모습부터 3번 보겠습니다. 돋아나는 무 새싹은 떡잎이라고 불리는 두 개가 마주보고 나옵니다. 그러나 옥수수 새싹은 싹이 한 개만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와 옥수수의 새싹 모습만 보고서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떡잎 위부터 나오는 잎의 모습을 보면 쌍떡잎 식물인 무의 잎맥은 그물처럼 사방으로 펼쳐진 망 같은 것이 보이고, 외떡잎 식물인 옥수수의 잎맥은 평행선으로 쭉쭉 뻗어 있는 곧은 직선을 보게 됩니다. 같은 새싹이련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이거죠. 하나 더 뿌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쌍떡잎 식물인 무싹의 뿌리는 가운데 곱게 뻗은 굵은 원뿌리가 있고, 여기서 사방으로 가는 곁뿌리가 갈라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외떡잎 식물은 옥수수 뿌리는 원뿌리도 없고 곁뿌리도 없이 줄기 밑동 바로 아래서 거의 같은 굵기의 수많은 뿌리들이 팥뿌리처럼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염뿌리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쌍떡잎 식물엔 원뿌리와 겹뿌리가 있고 외떡잎 식물엔 수염뿌리가 있어 그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겐 뿌리 곁에 실처럼 길고 부드러운 가는 털이 있는데 이것을 뿌리털이라고 합니다. 즉 뿌리털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뿌리털 이놈들이 바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식물들의 잎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물이 물이나 비료를 먹는 곳은 전체 뿌리가 아니라 뿌리 표면에 매달린 뿌리털이라는 거죠. 뿌리털을 근모라고도 합니다. 물론 뿌리털은 뿌리에 속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작물의 뿌리 모습을 대강 알게 되었고, 뿌리가 하는 역할 중 수분 흡수와 양분 흡수 역할을 하는 곳이 뿌리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이나 양분을 줄기를 통해 식물 전체에 보낸다고 합니다. 때문에 줄기에는 이들이 지나가는 전용도로 역할을 분담하는 관이 있습니다. 관은 두 종류가 있는데, 뿌리에서 먹은 물과 양분을 잎 끝까지 보내는 물관과 잎에서 만든 동화작용 양분이 지나가는 채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관과 채관이란 전용 도로가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작물의 뿌리 모습과 양분이나 물이 지나가는 전용관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오늘은 식물이 뿌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물이나 양분을 빨아들이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식물의 식사 모습이라 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작물에게 주는 비료의 흡수 상태와 기비와 추비를 어떻게 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씹는 기능이 입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선 액체 상태의 모습이라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질소비료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질소비료를 먹는 곳은 뿌리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논할 때 플라즈마 상태를 제외하면 3태 현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합니다. 비료 역시 고체, 액체, 기체 형태가 있습니다. 이 같은 3상태의 비료를 뿌리가 어떻게 흡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물은 액체 상태의 비료만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물이 비료를 먹는 모습은 고체와 기체 상태 그대로를 먹지 않습니다. 아니, 먹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퇴비와 화학비료와 같은 고체 상태 비료는 암모늄태와 질산태와 같은 액체 상태로 변해야만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고체 상태의 질소를 액체 상태의 질소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과 미생물입니다. 퇴비와 화학비료를 미생물들이 암모늄태 질소로 바꾸는 현상을 암모니아화 작용이라 하고, 암모늄태 질소를 다시 미생물들이 질산태 질소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을 질산화 작용이라 합니다. 고체 형태의 질소 비료는 물과 미생물의 도움을 받고 암모늄태 질소로 변해 작물이 흡수할 수 있고, 암모늄태 질소에 다시 미생물들이 작용하여 질산태 질소를 만들어 작물이 또 흡수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고체의 퇴비나 화학비료는 먼저 암모늄태 질소로 변화해 작물이 빨아먹게 되고, 암모늄태 질소가 다시 질산태 질소로 변화해 작물이 또 흡수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은 보통은 암모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를 모두 잘 흡수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벼와 같은 몇 종류는 암모늄태 질소를 더 좋아하고, 우리네 일반적 밭작물들은 거의 대부분 질산태 질소를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기 중의 기체 질소는 어찌 흡수하느냐는 물음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또한 뿌리 혹박테리아가 액체에 녹아있는 암모늄태 질소로 바꾸어 주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퇴비가 됐든 화학비료가 됐든 공기 중에 질소가 됐든지 일단 액체에 녹아있는 암모늄태 질소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비료가 어떤 변화를 통해 작물에게 흡수되는지 아셨을 겁니다. 퇴비와 화학비료의 비료 성분은 액체 속의 암모늄태 질소나 질산태 모습이야만 작물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 오기 전에 비료를 주면 좋다는 말이 이제 실감나실 겁니다.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원리가 있습니다. 퇴비와 화학비료 중의 질소는 액체에서 흡수될 때까지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화학비료 중의 질소가 땅에 떨어져 암모늄태 질소화가 되고 다시 질산태 질소가 돼 작물에게 흡수되는 시기는 보통 15일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즉, 화학비료 질소를 시비 후 보통 15일 정도 지나면 작물이 흡수할 수 있다고 보며, 이후 계속되는 비효 기간을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서 2달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화학비료는 시비 후 15일 정도 지나면 작물에게 암모늄태와 질산태로 변화해 흡수되고, 그 기간은 1에서 2개월 정도 짧은 편입니다. 나머지는 빗물 등에 의해 씻겨나가 뿌리가 흡수 가능한 근권 범위를 벗어나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용탈이라고 합니다. 근권은 뿌리 주변 약 2mm 범위를 말하고요. 뿌리가 흡수 가능한 이런 이유 때문에 재배 기간이 긴 작물에겐 반드시 추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비료 3요소 중 잘 녹지 않는 인산은 기비만으로 충분하지만 잘 녹는 질소와 질소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잘 녹는 칼륨은 웃거름이 필요하게 되죠. 이 중에서도 특히 녹는 기간이 짧은 질소는 어지간하면 추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 까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 녹고 쉽게 용탈되기 때문입니다.
기비용으로 NPK 복합 비료가 쓰이고 추비용으로 NK 비료가 쓰이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퇴비의 유효기간은 3에서 6개월, 화학비료 유효기간은 1에서 2개월 정도로 보고 시비하시면 무난하지 싶습니다. 오늘은 작물의 뿌리 구조와 이에 따른 양분과 물의 흡수 형태, 특히 비료를 흡수하는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